처음엔 다들 비슷하게 출발했다고 생각하죠.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투자도 조금씩 하면서 이 정도면 나름 잘하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 40대 후반쯤 통장과 자산을 정리해 봤을 때 5억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묘한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이제 큰 고비는 넘은 것 같고 남은 2020년만 잘 버티면 은퇴도 크게 걱정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 지금 자산 10억 조금 넘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나는 나름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나?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 아닐까? 은퇴 준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절대적인 부족보다 상대적인 격차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벌어집니다. 왜 은퇴 격차는 더 빨리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산은 비슷한 속도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자산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복리와 기회의 차이로 인해 가속도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5억을 가진 사람과 10억을 가진 사람이 같은 5%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5억 연 2,500만 원 증가, 10억 연 5천만 원 증가. 이건 단순한 계산인데도 차이는 이미 2배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많을수록 더 좋은 투자 기회,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사례 1 비슷했는데 어느 순간 벌어졌다. 직장인 어와 B는 30대까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둘 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비슷했고 소비 패턴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40대 초반 어는 안정적인 예금과 보험 위주로 자산을 유지했고 B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병행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A 자산 약 5억, B 자산 약 11억. 어는 여전히 나는 안정적으로 잘 왔다고 생각했지만 B는 이미 자산을 만드는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대 수익, 배당, 자산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노동 없이도 늘어나는 돈이 생긴 거죠. 어의 문제는 틀린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례 2 소득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 차이. 자영업을 하는 C와 직장인 D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20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은 C가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산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C 약 4억, D 약 9억.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C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생활 수준을 올렸고 자산으로 쌓이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D는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꾸준히 투자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결국 은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자산으로 전환했느냐입니다. 사례 3 은퇴 이후 삶의 질이 갈린다. E와 F는 모두 60세에 은퇴했습니다. E 자산 5억, F 자산 10억. 두 사람 모두 큰 빚도 없고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E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생기면 큰 부담이 됩니다. 반면 F는 연 34%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만으로도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고 필요할 때 돈을 쓰는데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여행, 취미, 인간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5억 vs 10억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폭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늦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자산의 속도를 의식해야 한다. 지금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인가? 입니다. 2. 소득 자산 전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를 남기고 투자하고 굴리는가입니다. 3.
격차를 인정하고 전략을 바꿔야 한다. 친구와 비교해서 우울해질 필요는 없지만 현실을 외면하면 더 늦어집니다. 지금 위치를 정확히 보고 필요한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결국 은퇴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 싸움이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버텨주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를 지탱해주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이른 시점, 바로 지금 같은 40대 후반에서 이미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안도감이 나를 멈추게 만들 수도 있고 지금이라도 구조를 바꿔야겠다는 깨달음이 앞으로의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은퇴의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내 자산은 은퇴 후에도 버텨주는 구조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단순히 목표 금액을 올리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5억이면 부족하니까 7억, 10억은 있어야겠네. 물론 틀린 방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접근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돈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돈은 총액보다 흐름이 중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더 이상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없습니다. 즉,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현금 흐름 생성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 룰 4% 룰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의 재무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은퇴 자산의 약 4%를 매년 인출해도 30년 이상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5억 4%연 2천만 원 월 약 166만 원, 10억 4%연 4천만 원 월 약 333만 원.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비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생활비는 쉽게 줄일 수 없는데 수입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오래 산다 그리고 더 오래 돈이 필요하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장수 리스크 론제버티 리스크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후반이라면 은퇴 이후 30년 이상을 살아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뇌는 이런 장기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괜찮으면 됐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사고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퇴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2030년 뒤 삶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투자 격차는 정보가 아니라 행동에서 벌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투자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행동 패턴입니다. 대표적인 심리 오류를 보면 손실 회피로스 어버전 손해보기 싫어서 손절을 못함. 군중 심리어드 비헤이비어 남들이 할 때 따라 들어감. 과신 편향 오버컨피던스 바이어스 본인 판단을 과대평가.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서 수익률이 깎이고 자산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자산 5억과 10억의 차이는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된 전략을 유지했는가의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여기까지 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 모아야 할까? 나는 자산으로 얼마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남들보다 뒤처진 걸까? 내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구조인가? 현실적인 전략 3가지.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소비 기준선을 먼저 정하라.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목표도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 3천만 원 최소 7.5억 4% 기준이 필요합니다.
2. 자산을 3층 구조로 나눠라. 1층 안전자산현금, 예금 23년 생활비. 2층 안정수익 자산 채권, 배당 등. 3층 성장 자산 주식, 부동산 등. 이 구조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하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3. 속도를 관리하라. 수익률보다 중요하다. 연 10% 수익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56%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리의 핵심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결국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자산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많은 사람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더 좋은 기회를 접하고 더 긴 시간 복리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공정이라기보다 구조적인 현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미 벌어진 격차보다 앞으로 벌어질 격차가 훨씬 크다는 것. 그리고 그 격차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준비는 늦고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산이 5억이든 3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돈이 앞으로 멈춰있는 돈인지 아니면 스스로 일하는 돈인지 그 차이가 결국 노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